드라구신 위넨 대신 토트넘 선택한 진짜 이유. 하이제킹 논란 막전 막후 풀스토리. 어린 라두 드라구신이 김민재를 넘고 주전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데일리메일은 11일 이하 한국 시간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드라구신이 위넨 대신 토트넘을 선택해 충격을 받았다 라면서 위넨은 하이제킹에 나섰으나 드라구신은 토트넘 이적에 가까워졌다 라고 전했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가게 됐다. 3천만 유로, 433억 원, 위 새로운 이적료 제안이 제출됐고 합의가 이뤄졌다. 며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간다는 소식을 전했다. 토트넘이 제안한 금액은 2,500만 유로, 약 361억 원, 였지만 제노와 여러 번 협상 끝에 3천만 유로를 원했다. 최근 드라구신 몸값이 오르면서 결국 토트넘이 수용했고, 제노아는 선수에게 선택권을 준 끝에 토트넘행으로 가시화됐다. 드라구신은 이전부터 토트넘과 개인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현재 소속팀인 제노아가 토트넘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드라구신 이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을 하이제킹하기 위해 드라구신 영입전에 참전했지만 드라구신은 토트넘으로 이적하겠다는 결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드라구신의 선택은 토트넘이었다. 로마노는 드라구신은 토트넘을 원했고 뮌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의 개인 합의에 동의했다. 드라구신 사과는 이제 끝났다 라며 드라구신이 뮌헨의 제안을 뿌리치고 토트넘 이적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2023에서 2024 시즌 3명이 센터백과 함께 시작했다. 에릭 다이어와 크리스티안 로메로, 니키 반 더 벤이 그 주인공. 하지만 반 더 벤은 지난 프리미어리그 첼시전에서 부상으로 쓰러졌다. 반 더 벤은 스프린트를 하다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졌다. 결국 반 더 벤은 교체됐다. 검사 결과 햄스트링 파열 부상을 당했다.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반 더 벤이 부상은 꽤 심각하다. 적어도 2달은 결장할 것이다. 고 말했다. 반 더 벤은 11월 A 매치 기간에도 토트넘 훈련장에 남아 재활에 집중했다. 특히 A 매치 기간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을 환하게 반기는 모습이 토트넘 공식 채널에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오랜 공백 끝에 경기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 반 더 벤은 지난 6일에 있었던 토트넘과 벌리의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에서 벤치에 앉았다.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전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의 다음 일정은 오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PL 21라운드다. 또 로메로는 잦은 경고와 퇴장으로 출전이 어려웠고 지난 에버튼과 경기서는 부상을 당했다. 결국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벤 데이비스를 센터백으로 기용했다. 데이비스를 포함해 총 4명이 센터백을 보유한 토트넘이지만 2명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철저히 외면하며 기용 가능한 센터백은 데이비스가 유일하다. 또 악재가 닥쳤으니 데이비스의 햄스트링 부상이다. 토트넘 구단은 지난 6일 벌리와 경기가 종료된 직후 데이비스는 경기 중 절뚝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그의 햄스트링 부상을 이야기했다 라고 전했다. 중앙 수비수 보강이 절실한 토트넘은 제노아의 수비수 드라구신에게 접근했다. FC 바르셀로나 출신 오지시 니스의 수비수 장클레르 토디보를 먼저 노렸던 토트넘이었지만 이 계약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토트넘은 드라구신에게 눈을 돌렸다. 결국 토트넘은 치열한 경쟁 끝에 드라구신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문제는 없는 상황. 그런데 드라구신 에이전트 플로린 마네아는 드라구신의 결정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네아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8시에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제의가 와서 공항에 잠시 멈췄다. 드라구신이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거절하고 토트넘으로 향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 또
드라구신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미넨 측에 우리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알렸다. 결정적으로 드라구신과 그의 가족들이 토트넘행을 원했다. 그들은 행복하다고 들려줬다. 이어 물론 드라구신 역시 바이에른 뮌헨행을 고민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를 강력하게 원했지만 공식 제안이 너무 늦게 왔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분명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새워 고민했다. 잠을 자지도 못할 정도였다. 심지어 나폴리와 AC 밀란도 드라구신을 원했다. 하지만 드라구신의 어릴 적부터 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라구신은 과거 유벤투스 유스팀에 몸담고 있다가 2020년 1군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2021에서 2022년 이탈리아 삼프도리아와 살레르니타나에서 임대 생활을 한 뒤 제노아에서도 잠시 임대로 뛰다가 2023년 1월 완전히 이적했다. 191cm의 신장인 드라구신은 버질 반 다이크, 리버풀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뛰어난 위치 선정이 강점으로 꼽히는 센터백이다. 드라구신은 올 시즌 세리에 A 18경기에 빠짐없이 출전했다. 부상도 없는 건강한 몸이란 것이다. 2골 -1 도움을 기록 중이다. 루마니아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 중이다. 드라구신은 아직 만 21세에 불과하지만 벌써 대표팀에서 13경기를 치렀다.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에도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드라구신 영입에 실패한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을 보인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했다. 바이에른 뮌헨 팬 계정인 바이에른 앰퍼샌드, 독일에서는 드라구신은 벤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늦었다. 어린 드라구신이 김민재를 넘고 주전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젊은 선수가 돈보다는 경력을 위해 냉정한 결정을 내렸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 아시안컵 라이브, 황인범 선제골 1에서 0 리드. 중심판, 경고 3장은 경계 필요. 전반 종료. 전반전에만 옐로카드를 3장이나 수집했다. 조별리그에서 받은 옐로카드는 8강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5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각 카타르 알 라얀에 위치한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23 AFC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2조 1차전을 시작했다. 38분 황인범이 선취 득점하면서 클린스만호는 1에서 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경기 초반부터 훈련에서 맹연습했던 대각선 롱킥이 등장했다. 정승현이 손흥민 방향으로 길게 뿌려준 볼이 왼쪽 전방으로 전달됐다. 황인범이 손흥민과 연계를 시도했지만 손흥민을 의식한 바레인 수비들이 왼쪽으로 모여들면서 공격 시도가 무산됐다. 곧바로 바레인의 모하메드 마르운이 볼을 몰고 올라갔다. 골라인 근처까지 따라 올라간 설영우가 태클로 끊어내며 바레인이 첫 프리킥 찬스를 얻었다. 바레인의 에이스 카밀 알 아스와드가 문전으로 띄워준 볼을 마르운이 헤더 처리했으나 위로 떠올랐다. 바레인의 반격이 거셌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경합하던 중 전반 9분 만에 미드필더 박용우가 첫 경고를 받았다. 이어 센터백 김민재까지 경고를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앞서 위협적인 돌파를 보여준 마르운을 막으려다 옐로카드를 받았다. 20분, 한국이 처음으로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했다. 골라인을 벗어날 뻔한 공을 이재성이 크로스로 살려냈고 황인범이 온 몸을 던진 다이빙 헤더로 득점을 노렸다. 이에 앞서 나온 이강인과 김민재의 전환 패스, 황인범의 패스가 결정적이었다. 내친 김에 김민재가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바레인 수비수들이 흩어진 공간을 엿본 박용우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이어진 바레인의 역습 찬스, 알리마단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지만 슛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바레인은 대단히 위협적이었다. 짧고 빠른 패스와 개인기로 볼을 골문 가까이 운반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고 선수들도 다급히 서로에게 소리를 치며 반전에 나섰다.
전반 25분엔 우측면에서 나온 설영우와 이강인의 호흡이 한 차례 바레인의 측면 수비를 깼다. 또 한국의 위기가 찾아왔다. 전반 26분, 이강인이 넘어진 상황에선 휘슬을 울리지 않았던 주심이 약 1분 뒤 나온 이기재의 파울에는 거침없이 카드를 꺼내 보였다. 레바논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기재가 바레인 선수를 잡아챘다는 이유에서다. 전반 9분, 13분, 그리고 28분, 한국의 세 번째 경고였다. 조규성이 첫 슛을 시도했다. 왼쪽에서 날아든 이재성의 낮은 크로스를 받아 발을 뻗었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지만 선수들과 조규성 모두 엄지를 치켜 세우며 격려했다. 바레인이 순식간에 역습에 나섰다. 전반 32분 마다니 압둘라 알 하샤시의 패스를 받고 한국의 수비 라인을 뚫었다. 왼쪽으로 빠져나간 마다니 김승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슛을 때렸다. 바레인 관중 사이에선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곧바로 손흥민, 이재성이 반격했다. 전반 38분, 마침내 기다리던 대회 첫 골이 폭발했다. 황인범이 감아 때린 볼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왼쪽에서 계속해서 낮게 크로스를 전달해주던 이재성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을 밀어 넘어뜨린 바레인의 파울로 한국은 전반 41분 결정적인 프리킥 찬스를 획득했다. 골문 중앙에 가까운 지점, 거리도 멀지 않았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잠시 대화를 나눴다. 키커는 이강인이었다. 손흥민이 먼저 달려나가며 주의를 끌었고 이강인이 침착하게 때렸지만 골대를 살짝 넘어갔다. 값진 한 골을 얻었다. 그러나 중국 주심의 마구잡이식 경고는 후반전에도 한국이 각별히 경계해야 할 요소다. 한국은 경고 3개, 바레인은 2개를 받았다. 아직 한국과 바레인에는 45분이 더 남아있다.